자, 그러면 수익 찾아서 떠나봐야죠. 두 분 모시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민재기 팀장님 그리고 레몬리서치의 이상엽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뭐 저희가 오늘 경기방어주, 로봇주, 실적, 시황 등등 준비가 돼 있지만 오후 들어서 불을 뿜었던 게 반도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그를 필두로 뒤에 반도체 소부장들, PCB,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일반 반도체 등등도 굉장히 많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민재기 팀장님부터 코멘트를 해주신다면. 네, 일단 뭐 최근에 이제 지정학적 뭐 리스크도 있고 시장이 변동성이 좀 심했는데요. 어쨌든 시장이 좀 안정을 찾으려면 우리나라 이제 시가총액 대형주인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2차전지 관련주들,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적어도 하락세는 멈춰줘야 지수의 이제 하락 변동성이 좀 줄어들면서 단기 낙폭 과대에 대해서 뭐 좀 반등을 좀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일단 오늘은 전체적으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마찬가지의 그런 긍정적인 좀 흐름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내일 이스라엘로 또 간다라는 발표가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중동 리스크 관련된 부분들이 좀 완화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오늘 새벽에 이제 미국의 이제 달러가 좀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달러가 약세가 되면 우리나라 원화가 이제 좀 안정을 찾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한 4천억 정도 코스피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고, 하이닉스 중심으로 이제 반도체 내에서도 하이닉스 중심으로 오늘 매수세가 좀 들어왔는데요. 일단 화면을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 SK 하이닉스의 차트를 제가 이제 캡처를 해놓은 건데, 지금까지 SK 하이닉스는 사실은 뭐 지난주도 뭐 반도체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지만 11만 원 여기 구간이 이제 하방이 있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PBR이 1.3배 정도가 되고 삼성전자랑 PBR이 똑같이 붙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제가 감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특히나 중국의 시황 관련해서 이제 삼성전자 낸드의 셧다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는 당연히 삼성전자도 좋겠지만, 낸드 관련해서 훨씬 더 삼성전자보다 기술력이 떨어지면서 원가도 높아서 적자가 나고 있는 하이닉스 입장에서 훨씬 더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1만 원은 바닥권을 형성할 것이고, 두 종목이 1.3배로 PBR이 붙었다라면 H배형 관련주 쪽으로서 그러면 본다라면 누구를 보는 게 좋을까라는 거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하이닉스 쪽이 PBR이 붙었다면 더욱더 좀 모멘텀과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나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 그러면 11만 원은 하단이고 상단은 제가 14만 원 정도를 이제 보고 있었는데요. 오늘 지금 보시면 종가 기준으로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이 영역이 저는 기술적으로 이제 저항으로 생각을 하고 노란색으로 영역을 저렇게 칠해놓고 밑으로는 지지 영역을 노란색으로 색칠을 해놨는데, 상방을 오늘 종가 기준으로 전고점을 뚫어버렸거든요. 보통 이렇게 이제 시장이 안 좋잖아요. 지금 다 우하향하는 그런 그렇죠. 그림이죠, 코스피 코스닥. 근데 이 종목은 지금 실적의 상향 조정과 함께 전고점을 뚫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의 주도주의 흐름을 오늘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 뭐 없으신 분들은 제가 11만 원 가까워지면 분할 매수로 접근해야 된다. 대신에 단기적으로 박스권 트레이딩 하다가 만약에 전고점을 저렇게 뚫어주는 그림, 오늘 같은 그러한 그림이 되면 홀딩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없으신 분들도 오히려 조금 일부는 추격해서 따라가도 되는 그러한 흐름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딱 그런 패턴이 만들어졌네요. 그래서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일단 코스피도 안정을 찾는 그러한 그림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코스피에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결국에는 계속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당히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다라는 쪽으로 그렇죠. 해석을 해야 되고, 네네. 그럼 내일 바로 하이닉스 삽니다. 째려보셨어요. 네, 뭐 분할 매수하신다면 말리지 않겠습니다. 네. 의미는 있으니까 52주 신고가를 또 돌파해서 그쵸. 여러 가지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승 추세, 이게 중요하다. 이상엽 이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참 좋은 자리에서 좋은 상승이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예. 하이닉스가 지난 8월부터 지금 이제 10월 17일 중순까지 그 당일날 외국인이 1,000억 원 이상 매수한 게 오늘 포함해서 3일밖에 안 돼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당일날 1,000억 원 이상 매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또 신고가가 날 때 1,000억 원 이상 매수한 거 굉장히 좀 중요했고 앞으로도 또 이렇게 1,000억 원 이상 매수하는 날이 얼마나 지속되고 좀 카운트가 될지도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3,200억을 매수했어요. 그래서 지난 9월 1일 날 외국인이 5천억 원 이상 매수하면서 정말 많이 샀는데 그때 제외하고는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매수를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그 이제 뭐 7만 원 돌파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지금 매수한 금액이 한 4,200억, 4,300억 수준인데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합쳐서는 코스피에서 매수한 금액보다 더 많은 한 4,700억을 매수했기 때문에 가끔 이런 경우를 좀 보셨을 거예요. 시장만큼 사거나 이 두 종목을 외국인이 시장 사는 것보다 더 사거나. 근데 그런 날은 참 시장에서도 뭔가 이렇게 분기점으로도 볼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중요하다. 외국인이 많이 들어온 것도 있지만 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외국인이 오늘 삼성전자 얼마 샀죠? 2천억? 그리고 하이닉스 1,000억? 3,200억? 3,200억? 네. 그리고 하이닉스는 네, 1,000억 넘게. 1,000억 넘게. 네. 근데 이게 지금 16거래일 연속으로 그냥 팔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너무 많이 팔았으니까 좀 채워 넣어야지라는 의미로 그냥 우리 시장을 좀 산 건지. 왜냐면 뉴스는 그렇게 막 새로울 만한 호재 무언가 어디 뭐 계약을 땄다 막 이런 거는 아니었으니까 그냥 일반적인 분석이 그냥 해외에서 나온 거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게 지속성이 있을까? 그리고 그런 모멘텀은 무엇일까?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민재기 팀장님. 네, 일단 뭐 지속성 측면에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네. 저는 뭐 삼성전자보다는 일단은 하이닉스는 조금 지속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는 먼저 첫 번째 제가 주목했던 기사는 15일 날 나왔던 우리가 일요일 날 나왔던 기사인데 뭐 물론 이미 HBM 쪽에서는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잘하고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5세대 다음 버전의 HBM도 하이닉스가 할 것인가, 독점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이제 시장에서 많이 궁금해했었는데요. HBM3E도 독점으로 공급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주말 사이에 또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여기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저는 시장에서 좀 주게 될 것 같고 왜냐하면 반도체 내에서도 메모리 사이클 관련된 부분보다는 여전히 지금 HBM 관련 쪽만 잘 되고 있지 아직까지는 레거시 쪽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물론 제휴가 줄어들면서 최악은 지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잘 되는 쪽은 여기가 핫한 거고 그다음 오늘 나온 뉴스는 요 뉴스가 이제 오전에 나오면서 아까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갑자기 이제 하이닉스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HBM 선점 나서면서 엔비디아가 하이닉스에 또 뭐 선수금 줬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니까 야 이거 엔비디아하고 결국에는 하이닉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이 뉴스가 나온 이유가 지금 H100이라는 이제 뭐 우리 AI 반도체 GPU 있죠. 예. 그게 아니라 그 다음 버전인 B100입니다. B100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SK 하이닉스와 같이 공동 개발해서 이쪽으로 한다고 하니까 야 당분간은 SK 하이닉스가 HBM 쪽에서는 굳건하게 아마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는 거죠. 예. 더군다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는 그림인데 이 밑으로 내려가 있는 부분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구간으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5년까지는 당분간은 수급이 따라가긴 어렵다라는 부분을 감안하면 그중에서도 HBM 쪽에서는 결국에는 SK 하이닉스가 물론 저는 삼성전자도 엔비디아의 밴드로 들어올 것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예. 하지만 당분간은 SK 하이닉스가 지금 또 우위에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를 대형주로서는 보고 중소형주로서는 SK 하이닉스 밑에 있는 밸류 체인을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이따가 뭐 종목도 그렇게 중소형주를 준비를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YTD 그러니까 올해 상승률로만 60% 이상 올랐고 삼성전자는 한 25% 올랐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그래도 지금 자리에서 좋은 재료와 좋은 뉴스와 좋은 펀더멘탈 이런 걸로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이상엽 이사님한테 요거는 조금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너무 네, 딥하게 받아들이시지 네, 뭘지 말기를 모르겠지만. 바라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금 오늘까지의 하이닉스 삼성전자 움직임을 보고 2차 전지랑 반도체 굳이 둘 중에 하나만 고른다고 하면 네.
지금 2차 전지는 조금 하락의 소강 상태로 들어서는 반면에 반도체는 또 이렇게 쫙쫙 가고 있는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네네.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은 어떤 게 좀 크리스마스 혹은 설날까지 봤을 때 좀 상승률이 좀 크리스마스, 높을까요? 예. 둘 당장- 다 당연히 좋죠. 당장 내일 실행하셔야 엄마가 됩니다. 좋아, 아빠가 좋아. 저는 이제 엄마가 더 좋은 것처럼 조금 더 네네. 좋을 수 있잖아요. 최근에 시장의 분위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앞에서 팀장님께서 이제 반도체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조금,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2차 전지 많이 빠져 있고 또 이제 뭐 4분기에 또 이제 뭐 양극재나 뭐 수주 관련된 뭐 내년 1분기까지 뭐 수주 소식도 나올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많이 빠진 만큼 또 이제 돌아설 수 있는 폭도 크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시장의 분위기 자체를 아까 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좀 반도체를 좀 더 뭐 비중을 조금 더 싣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뭐 한두 개 더 말씀드리면 오늘 나온 뉴스지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이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뭐 AI 호황 수혜 가능할 거다라는 이제 뭐 얘기도 있었고 또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내년에 뭐 디램 가격이 좀 빠르게 상승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소식도 있었었어요. 그래서 좀 굳이 이렇게 뭐 하나를 고른다고 하면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게 참 할 얘기가 많은데 예. 10월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10월에 SK 하이닉스가 신고가 나왔다는 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왜 10월이 중요하냐면은 그 한국의 10월 일평균 수출 증가율이 1년 만에 플러스 전환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게 11월이 아니고 10월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 SK 하이닉스가 신고가 났다. 이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서 좀 반도체에 조금 더 좀 관심을 갖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해가 있으실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가 안 좋다는 게 아니고 2차 전지도 좋습니다. 희망적인 2차 전지의 희망적인. 제가 문재기 지금까지 팀장님이. 희망적인 이야기는 2차 전지 별로 안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이번에 금요일 날 장 끝나고 이제 에코프로 그룹이 실적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시간에서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제 걱정을 많이 하셨죠. 그렇죠. 근데 저는 어제 이제 오히려 2차 전지에서는 이제 희망을 저는 좀 봤거든요. 오. 네, 무슨 이야기냐면 분명히 이제 실적이 쇼크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주가가 어제 에코프로가 종가는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시가 마이너스 4% 정도 부근에서 시작을 해서 그러면 더 이상 이게 분명히 악재인데 악재가 반영이 안 되고 오히려 플러스가 났다는 거죠. 물론 오늘은 이제 좀 조정을 또 받고 에코프로 BM은 상승을 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빠진 이유가 결국에는 광물 가격이 그죠? 리튬을 중심으로 광물 가격이 많이 빠지면서 앞으로 3분기, 4분기 양극재 판가가 깎이면서 실적이 안 좋아지겠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7월달, 8월달, 9월달 보정적으로 약간 보수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2차 전지는 성장주인데 그렇게 될 일이 있겠어라는 생각을 많이 하신 거죠. 예.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진짜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인지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리튬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 안 좋으면 실적이 꺾이고 이렇게 주가가 빠진 게 맞구나라는 걸 인지를 했죠. 근데 주가가 더 이상 안 빠지고 바닥을 잡는 거를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실적의 컨센서스 하향 조정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다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급반등은 나타나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L자형 반등이라고 하죠, 그죠? 예. 옆으로 약간의 기간 조정 정도 이제는 흐름으로 진입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 특히나 최근에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이 뭐 아주 강세로 보이는 부분이 이슈가 나타나고 있죠. 그쵸.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실적이 아니라 만약에 탄산 리튬 가격이 지금처럼 반등을 해주고 유지를 해준다면 이젠 최악은 지나겠나라는 생각을 시장에서 서서히 할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가격 조정을 고점에서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기간 조정 정도로 가격 조정은 서서히 마무리되는 구간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저도 이제 모니터링을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악재, 실적 쇼크라는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결국 말아 올리면서 플러스로 끝났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거는 바닥을 좀 다지는 느낌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긍정적이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두 개 다 모두 잘 갔으면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을 끌어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